삼성전자가 또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는 말이 나옵니다. 작년 10월 말에 10만 원을 넘겼는데 반년도 안 돼서 20만 전자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달릴 때는요, 시장은 딱 하나만 봅니다. 이 상승이 진짜 실적으로 이어지느냐요. 그렇죠? 이번에 시장이 꽂힌 키워드는 결국 HBM사예요.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사를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제는 성능보다 수율이 승부처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같이 커지고 있어요. 초기에는요,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이 1순위였어요. 그런데 양산 단계로 넘어오면요, 룰이 바뀝니다. 이제는 수율이 곧 수익성이고 수율이 곧 납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때, 충분히, 꾸준히가 실적을 만듭니다. 업계에서 전해지는 숫자를 보면요, HBM사에 들어가는 로직다이 수율은 80% 이상으로 거론돼요. 로직다이는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에서 나온다고 하죠. 이쪽은 사업화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권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즉, 앞단의 큰 장애물은 어느 정도 정리돼가는 흐름으로 읽히는 거예요. 반면 HBM사에 들어가는 1CD램 수율은 보도마다 결이 조금 달라요. 어떤 쪽에서는 60% 안팎에 머문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80% 수율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핫테스트 기준으로 확보했다는 설명이 붙기도 했고요. 이게 왜 엇갈려 보이냐면요. 첫째, D램 공정 단품 수율이랑 HBM사 완제품 수율, 그러니까 패키징과 적층까지 포함한 통합 수율은 완전히 다른 숫자일 수 있어요. 둘째, 측정 조건도 다릅니다. 핫테스트처럼 기준이 달라지면 같은 공정이라도 숫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만 단독으로 들고 있으면 오히려 판단이 흔들리기 쉬운 구간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삼성이 이번에 승부수를 띄운 포인트가 있어요.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HBM사의 1BD램을 활용하는 반면 삼성은 1CD램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요. 속도와 전력 효율은 좋아질 수 있는데 양산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성능 우위를 노리는 대신 수율 안정화라는 숙제가 더 커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HBM은요, 여러 장을 적층하잖아요. 기사에서는 12개 적층 같은 구조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각 단계에서 작은 흔들림이 생기면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율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쌓을수록 더 빡세지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수율이 80% 미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석에서는요, 삼성이 HBM사 판매 단가를 전 세대 대비 20% 이상 높인 것도 초기 수율 부담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와요. 결국 시장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비싼 값에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비싼 값을 지속 가능한 마진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엔비디아는 올해 노빈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죠. 이 말은 고죠, 삼성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점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넣을 수 있느냐가 진짜 핵심이 됩니다. 첫 출하는 상징이지만 지속 공급이 실적이니까요. 그래서 기사에서는요, 삼성이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D램 설계 변경, 생산 공정 수정 등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흐름이 나와요. 이 구간은 보통 기술 발표가 아니라 현장 안정화가 결과를 만드는 구간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반대로요. 이미 안정적인 수율 기반으로 최대 공급자 지위를 굳히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구도가 이렇게 잡히죠. 삼성은 성능과 공정조합으로 반전, 하이닉스는 수율과 운영 경험으로 방어.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생산 능력이에요. 일부 보도에서는요, 삼성이 원 CD램 생산 능력을 월 6만 장 수준에서 올 하반기까지 월 20만 장으로 늘릴 방침이라는 말도 나와요. 평택 사공장 중심으로 증설과 라인 전환이 진행된다는 얘기고요. 수율이 안정되고 캐파가 붙으면요, 그때부터는 기술력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시장 기대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캐파는 올릴 수 있어도 수율이 따라오지 못하면 오히려 비용만 먼저 튈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요, 지금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건 딱 3가지예요. 첫째, 원 CD램 수율이 지속적으로 80%에서 90%대로 올라오는지. 둘째, HBM사 완제품 수율이 패키징 포함 기준으로 얼마나 안정되는지. 셋째, 엔비디아 루빈 일정에 맞춰 실제 공급이 계획대로 나가는지예요. 기사 말미에는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올렸다는 내용도 있었고, 메모리 가격 상승과 ASP 상승폭 추정 같은 얘기도 붙었습니다. 다만 이런 숫자 중 일부는요, 단위 표기나 기준 시점을 같이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특히 기대가 과열되는 구간일수록 더요. 지금 삼성의 서사는요, HBM사를 가장 먼저 출하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율을 안정시키고 제때 물량을 넣고 마진을 가져가는 회사가 되느냐로 넘어가고 있어요. 주가는 이미 기대를 앞서 달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공정 수율과 공급 이행이 그 기대를 따라잡는지 그 한 장면만 확인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늘까지의 내용으로 막대한 자금이 시장 중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실 수 있어요. 제 영상의 취지는 어려운 주식 용어들을 섞어가며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희망을 심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시각을 보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주식 공부가 어려운 걸까요? 그렇다고 쉽다고 볼 수도 없죠. 공부를 해서만 되는 주식 시장이었다면 내년에 초등학교 보낼 제 하나뿐인 아들은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주식 공부만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 원인이 무엇일까요? 공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정보가 부족해서였을까요? 경험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매수 선택은 과감했고 잘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도, 내가 공포에 겁에 질려 매도를 하기 원하던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 세력의 압력을 못 견뎌 손절을 해버린 순간에 기다렸단 듯 입을 벌리고 아주 맛있게 물량을 끌어모아 고점에 소화를 당한 겁니다. 혹은 이 기관 세력들이 물량을 고점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고점에 물량을 받아버린 걸 수 있지요. 개인들은 진입한 종목의 뉴스를 알아보고 게시판의 민심도 확인하고 차트에 박자를 맞추다가 서서히 감정이 생겨 종목과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종목을 숫자, 데이터로만 보는 기관 세력과 박자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게 제 지난 9년간의 트레이딩의 결과입니다. 저라고 역대 하락장이라 손꼽는 코로나 하락장, 뱅크런 하락장, 다 수익 잘 보았을까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던 변동성 큰 시장에서 손실도 많이 보았지만 시장이 위태로우니 탈출할 길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더군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고 또렷하게 보았던 길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방법. 더 이상 머리 아프게 공부하지 않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을 단 하나의 무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기업 분석해라. 재무 분석하는 방법. 시황 정리해라. 시황 찾아보는 사이트. 거시경제를 봐라. 그러다 보면 분석법 설명은 너무 좋은데 막상 실전에서 적용하려니 너무 어렵다라는 게 솔직한 구독자님들의 심정이잖아요. 직장 다니고 애 키우기도 바쁜데 직접 차트 줄긋 낼 여유가 있을까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맞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 운영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이전과 달라요. 제 주변에서도 고전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없는 만큼 AI 데이터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감정을 뺀 데이터에만 충실하게 내 투자 현황을 바라봐주는 비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목에 큰 자금이 들어온 상태인지 빠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빠지고 지금은 빈털터리인지 종목 명만 입력하고 AI가 분석해둔 지표값을 이해만 하면 손실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데이터의 밑줄가, 지금 트렌드에 맞고 틀리고가 결과로 직결해 밑줄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닌 시장 전반의 유동현금도 보고 있으면서 손실률이 원금의 5%를 넘긴 적이 없고 빠른 대응을 계산적으로 할 수 있던 무기입니다. 이게 지난 제 데이터의 결정체이고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종목명만 입력하면 되는 거라 시간이 없어 투자 분석이 힘드셨던 분들도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주식 운용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아직까지 이러한 나침반도 없이 감으로 방향을 잡아 투자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기관 세력에 당하지 않게 그 속임수까지 걸러내주는 AI를 기반으로 더 이상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게 제가 드리는 안경을 쓰시면 됩니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보던 시대에서 단어만 물어보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타임라인으로 정리까지 해주는 시대. 단어에서 시작되어 창작물로 이어지는 생산적인 시대. 나라는 자신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알고리즘의 시대. AI가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준 시대인 만큼 투자 역시도 그에 맞춰야 합니다. 이런 도움을 드리는 것에 저는 멤버십 가입료도 유료 리딩 같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를 꼭 주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로 이 채널이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었으니 제가 이런 수익을 보는 방법, 무기를 숨겨두지 않고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제가 직접 쓰고 있는 AI 보조지표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만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에 문자를 방법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칭을 가담한 업체인지 한 분씩 꼼꼼히 구별할 거예요. 그리고 문자만 주시면 자료 못 받습니다. 보시는 영상 하단을 보면 댓글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연락 주신 번호 뒤 4자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전달 완리라고 남겨드릴 거예요. 문자 주시고 댓글 적어주시면 신청은 끝이라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무작정 버틴다고 돈 버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우리도 무기를 바꿔야 합니다.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2026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손실은 멈추고 원금 회복을 넘어 기계처럼 수익을 내는 진짜 투자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드리는 거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으니 이 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